안녕하세요, 리솔루트입니다. 저희는 매번 뉴스를 켜기만 하면 사교육비가 문제다 라는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원을 많이 갈수록 성적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발표된 통계를 이용하여 실제로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성적은 얼마나 잘 오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가설입니다. 부모님들은 또는 대다수의 분들은 당연히 사교육비를 많이 쓸수록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교육비를 많이 쓸수록 학원에 오래 있을 것이며 오래 있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게 하는 부류보다는 많이 하는 부류가 공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학생당 월 평균 29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의 평균을 본다면 거의 4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매달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연 단위로 생각해보면 348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죠. 이 숫자가 크게 감흥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 3천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2년간 학생당 무려 1인당 수입의 9%를 사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당이라는 통계이기 때문에 다자녀일 경우 자녀 수만큼 배수가 붙게 되겠네요. 즉 2자녀라면 매년 700만 원 정도, 3자녀라면 약 1000만 원이 넘게 사교육비로 지출하겠네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수, 편입 등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모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다수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고등학생은 대부분 인터넷 강의 또는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 수치들이 집계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과외가 집계되었다고 나와 있으나 이게 사실 집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똑바로 집계가 되었는지 의문이 드네요. 지출 금액별 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7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위로 훨씬 많은 분포가 있어서 당연히 커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70만 원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2018년도 기준 10% 가까이 된다는 점, 또 70만 원 이상이라면 70만 원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고르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2018년도 기준 사교육 시장은 약 19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감이 오지 않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이랑 비교를 해보았는데 SK텔레콤의 매출액이 16조인 것을 보아 대기업의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사교육인 학생일 때 12년 동안만 열려있는 시장이며 SK텔레콤과 같은 일반적인 기업은 전 연령대를 상대로 하는 시장을 공략합니다. 섹터와 한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교육 시장의 크기가 다른 시장의 15%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면 꽤나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 가구일수록 참여율 및 지출액이 큽니다. 특히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만 원 정도를 매달 지출하는 반면 8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50만 원 이상을 매달 지출하네요. 참여율 또는 200만 원 미만인 가구보다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을 많이 쓸수록 성적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줄 시간입니다. 실제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하위 20%에 들어간 학생들보다 약 80%를 더 지출합니다. 참여율 또한 40%가량 더 높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상위 60% 안에 들어가면 월 35만 원 정도를 지출하며 참여율이 65% 정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출 이후에는 학생의 재량에 따라 성적이 분별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이상 하려면 사교육을 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려면 결국 본인이 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빠진 점은 위 통계들은 전부 학생당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분위별로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통계를 쭉 보면 가구별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가 2명이라면 사실 소득이 2배 늘어나도 지출은 4배가 되는 것이죠. 위 자료는 2003년도 출생률 통계 자료입니다. 2003년도 부근에 출생한 아이가 현재 고등학생임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통계를 분석하는 데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자녀 비율은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두자녀, 다자녀 비율은 소득 분위기가 높을수록 비율도 높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소득 분위기가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고 교육비 지출도 크다는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최상위 계층은 가계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상류층만 되어도 교육비 지출이 소득의 30%를 넘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규모도 커지며 자녀 수만큼 지출을 하기 때문이죠.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공부를 훨씬 잘해진다 라는 점은 애매하지만 사교육은 안 시키기에는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도 대비 성적의 상관관계가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크면 클수록 점수가 오르긴 오른다는 점이죠. 하지만 상위 60%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는 전부 비슷비슷하니 거기서부터는 학생의 재량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평균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해야 하지 상위권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무의미하다 정도가 될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이 크면 어딘가로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이용하여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교육 서비스들입니다. 차트 및 펀더멘털을 둘러보니 눈에 띄는 종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지털 대성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먼저 메가스터디 교육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주가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려주는 PBR도 이 부분으로 나쁘지 않고 순이익도 201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재수학원으로 유명한 대성학원이 포함된 상장 기업입니다. 순이익이 상당히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2009년도 이후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PBR 역시 이 부분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교육비를 얼마를 들여서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사교육은 평균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돼야 한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진 않네요. 따라서 저희가 세웠던 가설인 많이 쓸수록 잘할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교육시장 트렌드를 읽고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상장된 학원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리솔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